국민성장펀드, 이 든든한 동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5년 만기입니다. 총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20%는 서민들에게 우선 배정이 되는데, 서민이라고 하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은 7천만 원까지이고, 그리고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소득공제 이 이슈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도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정부 재정 출자분,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손실 좀 막아주는 흐름들이 있는데 약 20%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소득 공제와 정부가 이런 출자에 대한 부담감 안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인책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국민성장펀드 일반 정책성 펀드가 역시나 이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 투자 7조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은행과 또 민간 운용사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에요. 테크 이쪽으로 AI 시대, 이런 부분으로 발빠르가 누가 점유를 하느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 스케일업 하는데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공급이 일단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 대상이 되고, 이 코스닥 상장사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이 코스닥 벤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기가 또 오늘 한 차례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R&D 그리고 캐펙스 매출의 한 30% 이쪽으로 투자한 기업 중에 적자를 힘들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상증자나 매자닌 형태로 신주 발행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코스닥의 투자처는 어디인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 IT, 로봇, 우주, 항공, 오늘 이런 섹터가 또 오르면서 코스닥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위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코스닥 또 이후에 우리가 멋진 그런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든든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닥, 이곳이 투자처다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 대담에서도 또 자세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는 광통신, 통신 장비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통신 섹터, AI의 정말 필수적인 이제 섹터가 됐거든요. 이 리포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 피지컬 AI는 통신으로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의미 있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최근에 AI 엑스포가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DPU, 그러니까 CPU 대신 데이터를 교통 정리해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광통신 쪽 이런 기술들도 함께 소개가 됐는데요. 요즘에 보시면 오픈 월드, 글로벌 월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그대로 하는 로봇이 아닌 이제는 스스로 행동하고 또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AI 에이전틱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로봇이 여러 가지 변수, 외부 변수에 예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변수에도 행동을 하는 거, 그걸 바로 이제 오픈 월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월드는 AI 에이전틱 로봇이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 그러니까 범용 공간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거기에서 작동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글로벌 월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픈 월드, 글로벌 월드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하려면 결국 통신이 끊어지면 로봇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통신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리고 든든한 통신망 연결이 굉장히 필수다, 이런 개념으로 쓰여 있었고요. 그래서 통신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AI 엑스포에서 5위 솔루션이
제시한 그런 기술을 관심 있게 봤더라고요. 그게 바로 서버용 고출력 LD 광엔지, 그러니까 광통신에 필요한 그런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유지를 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서버용 고출력 LD 광엔진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핵심 R&D 이런 부분은 한 고개를 넘었다,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서버용 고출력 LD 광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LD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소수 기업만 이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이솔루션이 피지컬 AI, 광통신 그리고 통신 시대에 굉장히 핵심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이게 서버부터 기지국까지 통신 쪽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역할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통신 섹터인데 그쪽으로 좀 언급이 됐고요.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면서 트랜시버 수요, 이거 핵심 부품이거든요. 수요도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통신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오이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물론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이쪽에서 좀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었었고요. 일본 쪽에서 자체 개발한 LD 이쪽 칩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 되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 실적 모멘텀까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광통신 굉장히 중요하고 통신이 필수적인데 오이솔루션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꼭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금이 어디에 집행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노공업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오강호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리노공업 왜 AI 시대에 필수 기업인지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 리서치센터 IT팀의 오강호 연구원입니다. 네, 자 리노공업 오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다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치를 약 13% 정도 상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하이 밸류에이션 성장 구간에 대비해서 이제 할증을 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밸류에이션 선정 시기는 이제 실적 고성장 구간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1차 구간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IT 수요가 개선되었던 구간이랑 2차 구간은 이제 AI 시장 개화가 일어난 2023년 이후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의 할증을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치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실적인데 일단 1분기 실적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모멘텀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35% 정도 성장한 473억 정도가 이제 나왔었고요. 주요 제품인 리노 소켓과 리노 핀이 각각 33%, 21%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8%포인트 증가한 47.4%를 기록했습니다. 네, AI 시대의 필수는 소켓이다. 이 문구가 인상적이어서 이 리포트를 다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이외에 하반기 실적 전망 괜찮아서 목표 주가를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주요 제품 단에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리노공업의 이제 리노 소켓이나 리노 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시장의 이제 수요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도체에 관련된 메모리, 비메모리,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시장 내에서 제품 테스트를 담당하는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구간을 놓고 보면 2023년에 이제 AI 시장이 개화된 이후에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Q에 대한 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소폭 가격이 빠진 구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실제 실적과 이익률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련된 이 소켓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다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리노업의 하반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의 필수는 소켓이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리노공업의 핵심 제품이 리노 소켓, 리노 핀이다라고 하면서 각각 실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적을 이끌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리포트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오강호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자본처 이런 부분으로 매력적인 기업 발굴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JP모건이 기존에는 37만 원으로 삼성물산을 잡았었는데 대폭 올려잡아서 57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는 세 가지를 얘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가치가 높아져서 삼성물산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여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겠죠. 반도체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JP모건에서 배당 수익 부분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배당 수익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특별 주주 환원을 100% 했을 때 이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삼성물산에 유입되는 배당 수익 역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만요. 배당 수익이 5조 7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후 60% 환원을 가정할 때 한 주당 그러니까 DPS 주당 배당금이 21,250원으로 배당 수익률 한 60.1% 되는 거고요. 더 이후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 DPS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 22,000원에서 26,000원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핵심 사업 역시 긍정 쪽이다라는 것이 이게 세 번째 모멘텀으로 얘기를 됐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캐펙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 부분의 수주가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평택 반도체 5공장, 6공장, 그리고 용인, 미국 테일러 공장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JP모건이 목표주가 대폭 상향한 이후 삼성전자와 배당 수익의 극적 강화 그리고 핵심 사업이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드립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이제 주력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거 가스 터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스 터빈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GE 버너버 같은 경우에 1분기 신규 주문을 따져봤더니 1년 사이에 59%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규 주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신규 수주됐던 거, 수주 잔고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가스터빈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해 당연히 마진이 늘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제목에서 가스터빈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전 주기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전주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 대미 투자 이쪽에서 주가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분을 일본의 대미 투자로 막으면서 그걸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쪽은 가스터빈과 SMR 이쪽으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대미 투자할 때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트남 닌투언 2호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후보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가장 빠른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팀 코리아가 MOU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베트남 쪽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불가리아입니다. 기자재 수주에 대한 모멘텀 보셔야 되는데 올해와 내년 수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셔야 되고 있다.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이런 부분 많이들 좀 걱정하시는데요. 그 밸류체인 변화는 변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이쪽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가스터빈 이것도 굉장히 핵심 동력인데 가스터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훨씬 승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모멘텀을 SK증권에서 봤으니까 목표주가 상향 이유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롯데정밀화학 목표주가 7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이제 합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유 수급 이런 이슈 있고요. 원재료 가격 불안도 여전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에 그래도 취약한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덜 낮은 거죠. 그래서 석유비가 원재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원유 수급에 대한 그런 연관도 낮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요 사업은 셀룰로스, 가성소다인데 그 부분 조금 이후에 살펴드릴 거고요. 사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시황 변동에 덜 민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원료 조달이나 제품 판매가 비교적 다른 그런 기업보다 안정적이어서 이때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주요 산업이 셀룰로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린 소재 부분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 롯데정밀화학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모멘텀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이 셀룰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 소재 그런 기업을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메셀로스, 헤셀로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건축과 페인트용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식의약품용 캡슐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뭔가 질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코팅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메셀로스, 헤셀로스, 애니코트 이런 걸 그린 소재라고 하는데 그린 소재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게 실적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의약용 셀룰로스 생산 능력은 확대될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연간으로 해서 생산 캐파를 좀 늘린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1위 기업이 있거든요. 갈라콘. 이쪽에 장기 유통 계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릴 수가 더 있겠죠. 안정적인 판매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롯데정밀화학 이런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